감정적으로만 공감을 하면 잘못하면 공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감정적으로만 너무 공감하잖아? 잘못하면 감정 쓰레기통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생각보다 많아, 감정 쓰레기통.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 지금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 돼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내가 질문을 많이 받거든? 아니 그건 감정을 나누는 거 아니냐. 감정을 교류하다 보면 뭐 안 좋은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쓰레기통에 뭘 버려? 안 좋은 것만 버리잖아. 더러운 것만 버리잖아. 그래서 감정 쓰레기통으로 취급하는 사람한테 뭘 주겠어? 부정적인 것만 쏟아내는 거야. 그 사람이랑은 긍정적인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항상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야 너는 진짜 내가 이 정도면 넌 와가지고 나한테 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만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얘기도 그냥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갑자기 전화한다? 야 몇 시까지 어디로 와? 안 오면 굉장히 섭섭해하고 오면 그런 얘기만 해. 이게 감정 쓰레기통이야. 더 문제는 뭐냐면 감정 쓰레기통으로 대하는 사람도 감정 쓰레기통이 된 사람도 둘 다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내가 진짜 감정 쓰레기통 취급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심해야 돼. 야 너라면 다 이해해 줄 줄 알았어. 아니 너라면 나랑 좀 같이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나를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그래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럴 땐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조언해 주잖아? 야 그냥 답답해서 얘기한 건데 뭘 그렇게 얘기해. 그러는 거야. 그런 사람 주변에 없어서 천만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지. 그런 사람한테 내가 힘든 거 얘기하잖아? 야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런다니까. 맞아. 가까운 사이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에서도 이럴 그럴 수 수도 있지. 그래서 가까운 사람한테 먼저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 근데 거기에 감정적으로만 계속 공감하면서 다가가면 나도 모르게 계속 그 얘기를 들어줘. 아 예전에도 들어줬는데 지금도 들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그럼 점점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는 거야. 이게 가족 간에도 일어나고 직장에서도 많이 일어나. 그런 얘기를 해도 그 사람과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오랜 시간 지내는 사람도 있잖아. 생각해봐.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얘기를 듣는 거에 익숙해진 거야. 내가 지금 점점 지쳐가고 좀 세게 말하면 쓰러져가고 있다는 걸 모를 수도 있어. 그런 얘기만 계속 들으면 지치거든. 책에도 있더라고 그런 얘기가. 힘든 얘기하는 사람 만나지 말라. 아 그래요? 책에도 있더라고. 나랑 즐거운 것도 나누고 안 좋은 것도 나누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나누는 사람이 나랑 가까운 사람이지 안 좋은 것만 나누는 사람은 나랑 가까운 사람이 아니야. 내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 나는 타인을 이해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그런 권리가 있어. 이해를 강요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지금부터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벗어나야 돼. 벗어날 수가 없는데 벗어날 수 없으면 어떡해? 이게 뭐 남편이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10년 동안 오래됐는데. 벗어날 수 없잖아. 이혼 숙녀 캠프에 나갈까? 언제든 지금 환영입니다. 그럼 제가 상담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저기 벌써 이제 다 나와 있잖아. 정신건강 전문의 각종 상담가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광민 스턴. 사실 앞에서 너무 강의를 잘해줘가지고 내가 약간 쫄려. 그럼 그래서 쉴까? 약간 아니 그래도 왜 갑자기 긴장이 되네. 벗어나 힘든 얘기 우리가 감정 쓰레기 통해. 일단 자신감을 얘기해. 우리는 이해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우리는 타인을 이해하지 않을 권리가 우리가 있어.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안 들어도 돼. 나의 감정 쓰레기를 안 받아줘도 상관없어. 근데 이게 뭐냐면은 강의할 때 우리가 다 떨리잖아. 긴장되잖아. 근데 그 긴장을 줄여줄 수 있는 제일 방법은 내가 앞에 나가서 긴장되고 있습니다라는 걸 먼저 얘기하는 거야. 내가 사실은 범죄 전문가였지만 이제는 부부 상담 전문가로 좀 바뀌어가고 있잖아. 결혼 관계에서의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근데 부부 관계에서의 신뢰와 가장 반대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신뢰를 어떻게 쌓을 수 있느냐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이거의 반대는 뭘까? 부부 관계에서 불신. 불신. 그 불신의 가장 대표격은 불륜.
외도. 아 진짜네? 외도구나. 그래서 이 외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부간의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례가 하나 있어. 내가 가져온 사례가. 결혼하기 전에 바람을 핀 적이 있어. 전력이 있어. 결혼하기 전에. 지금의 배우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한 거지. B라는 사람이 근데 그거를 용서해 준 거야.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용서해주고 결혼을 한 거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같이 살아보니 A라는 사람이 또 뭔가 좀 이상해. 의심되는. 전화도 자꾸 어딘가에서 하는데 숨기고, 그리고 밤 늦게 들어왔는데 누구 만났다는 게 얼버무리고, 가끔 핸드폰도 이렇게 엎어놓고.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몰래 보려고 했더니 비밀번호가 다 돼 있어. 그래서 뭔가 의심이 되기 시작하잖아. 그리고 전력도 있고. 그래서 뭔가를 꼬치꼬치 캐묻는데 대답을 제대로 안 해. 그럼 의심이 점점 커지지. 그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사람이 이 B라는 배우자가 점점 이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자꾸 감시하게 되는 거야. 그럼 A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아지지. 근데 또 A라는 사람은 B가 이 의부증, 의처증이 있다는 식으로 오히려 막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좌괴감이 들잖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와, 나 이거는 정말 이 사람이랑 못 사는 걸 떠나서 내가 정말 죽고 싶다 정도의 자살 사고까지도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있어. 실제로 이런 걸 가지고 나한테 진료를 와. 결국에는 이 외도에 대한 어떤 빌미와 의심이 부부관계를 파탄 일보 직전까지 몰아붙인 거지. 신뢰가 깨져버린 거잖아. 근데 여기서 외도를 하는 인간의 뇌구조를 본다면 어떤 경우에 자꾸 이 유혹에 취약한 걸까? 한 사람이랑 평생 살아야 된다는 압박감? 그래서 뭐가 땡겨? 뭐가 땡겨? 술 땡겨. 자극이 땡기는 거야. 아 자극 땡긴다고. 술 땡기면은 외도를 안 가지. 근데 외도로 가는 경우는 나는 이 밋밋한 게 싫은 거야. 동기유발, 쾌락, 흥분, 즐거움, 보상 이런 것들이 이 도파민의 영역인데 웬만한 뭐 TV를 보거나 예능을 보거나 아는 형님을 보거나 뭐 이혼숙녀 캠프를 봐도 재미가 별로 없어. 도파민이 자극을 안 하는 거야.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럴 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도파민이 말이 되나? 빵빵 분비가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게 도파민이 자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도파민을 자극받기 위한 더 센 걸 찾는 거지. 아까 전에 그 사례에서 A라는 사람이 외도를 한 적이 있지만 결혼한 다음에 외도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 없지 아직. 객관적인 증거는 없지. 어디까지나 의심이잖아. 근데 이 의심 역시도 도파민이야. 새로운 의심도 도파민. 그게 정말 심해진 병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조현병이라고 얘기해. 조현병의 특징은 망상이거든. 가능성이 극단적으로 낮은 상황까지 가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영철이가 방금 날 쳐다봤잖아. 영철이가 날 싫어하나? 걸렸네 영철. 뭐 귀신인데?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걸 눈치채게 하면 어떡해? 메모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이 가능성 낮은 거를 계속 쫓아가는 게 이 도파민의 역할이에요. 이게 혹시 어쩌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 뇌는 무조건 파국적인 걸 생각하게 돼. 그래서 결국에는 외도에 취약한 사람도 도파민이 문제고 외도에 의심이 많은 사람도 도파민의 문제인 거야. 이 발광하는 도파민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야. 도파민 관리. 외도의 유혹이 취약한 쪽에서의 해법 중에 하나야. 나락에 대한 경계야. 왜냐하면 유혹에 취약한 사람은 미래를 못 봐. 즉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파국적인 결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그 나락을 생각 안 하는 거야. 실제로 이런 말이 있어. 바람을 펴서 100% 안 걸릴 수도 있다면, 우리가 걸리지 않을 확신만 있다면 모든 사람은 바람을 핀다라는 얘기가 있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바람을 피지 않는 건 윤리나 도덕이나 내 배우자가 너무 사랑스러워서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이거를 걸렸을 때 엄청난 후폭풍이 생길까 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걸릴까 봐.
그러니까 와이프가 쫓아다니면서 하지 마세요. 감시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너 한 번만 더 하면 끝이야. 그리고 너는 정말 끝장나는 줄 알아. 나락에 대한 경고를 강력하게 먹이는 게 효과적일 수 있어. 자, 또 하나. 이쪽 영역. 의심을 하는 입장에서의 도파민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나 자신의 현재로 삶을 재설정하는 거야.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경우에 그 상대 배우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항상 하는 얘기가 옛날에 우리 남편이 옛날에 우리 아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었는데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안 돼. 내가 과거의 상황으로 자꾸 현재를 바라보게 되면 현재는 만족스럽지 않아. 그리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계속 가져가잖아. 현재의 장점이 눈에 보이지 않아. 부부관계에서 특히 의심이 생겼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옛날에 잘못이 있지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어. 그리고 여전히 나랑은 가장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렇게 보니까 또 여전히 멋있고 예뻐. 이걸로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지 옛날에 좋았던 점, 옛날에 잘못 이걸로 자꾸 현재를 대입해서 보려고 그러면은 우리 삶은, 우리 부부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내가 했던 얘기가 물론 오늘 경운이 없지만 또 결혼 생활 잘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